안녕 얘들아, 유쌤이야.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3주 동안 얼굴을 따로 못 봤어요. 따로 못 봤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몸 건강하게 일단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근데 더 이상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 모니터를 통해서 쌤 얼굴을 보는 너희들도 굉장히 낯설겠지만 카메라를 보고 수업을 하려는 쌤도 굉장히 낯서니까 너희나 쌤이나 서로 좀 낯선 상황일 것 같아. 그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또 상황이 호전되어서 교실에 나와서 수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단 임시로 이렇게 조금 동영상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대신 쌤이 교실에 수업을 하면 너희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너희가 지금 모니터 뒤에 있으니까 쌤이 너희가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조금 채비를 해서 수업을 듣도록 하자. 너무 마음 편히 듣지 말고요, 잘 집중해서 수업 들은 다음에 나중에 학원에 다시 모였을 때 그때 같이 수업할 때 어려움 없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일단은 우리 마지막 수업했던 부분은 도수분포표 통계 쪽을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지? 그래서 이번에 들어갈 단원을 보니까 상대 도수와 그래프 단원이야.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155페이지에 상대 도수와 그래프입니다. 155페이지 핀 다음에 보도록 할게. 자, 상대 도수와 그래프인데요. 일단 상대 도수란 말을 먼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그래서 상대 도수란 말을 먼저 공부할 건데요. 자, 상대 도수인데 저기서 많이 본 말 있지 않니? 도수란 말 많이 보았어요. 그죠? 뭐 할 때? 도수 분포표를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거야. 그지? 도수가 뭐였는데요? 도수라는 게 뭐였는데요? 도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급을 먼저 얘기해야겠지. 계급을 얘기할 거야. 이 간단한 도수분포표 하나 보이는데, 그죠? 예를 들면 어떤 반의 아이들의 몸무게를 조사했을 때 우리가 이 몸무게가 각기 다른 몸무게가 나오겠지만 그 몸무게를 일정 구간으로 끊어서 그 구간에 몇 명인지 확인해 주는 것으로써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아이들의 체중 분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수분포표를 그렸단 말이야. 그랬을 때 25kg 이상 32kg 미만 요 구간을 우리가 계급이라 했다라는 거죠. 그죠? 25 이상 30 미만, 30 이상 35 미만, 35 이상 40 미만, 40 이상 45 미만 요 각각의 몸무게 구간이 계급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계급은 그건데요. 그럼 도수는 무엇이냐? 도수는 무엇이냐? 계급이 주어졌으니까 그 계급에 각각 맞게 25kg 이상 되는 아이부터 30kg 미만 되는 아이가 2명이에요. 했을 때 그 2명이 그 계급에 몇 명이 있는지 그 도수의 자료의 값이 계급의 자료의 값이 도수였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우리가 전 단원까지 배우기는 도수는 그냥 도수라고 배웠는데 오늘 보니까 도수란 말 앞에 지금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도수라는 말 앞에 상대라는 말이 붙어 있네. 상대라는 말. 상대. 상대란 말이 무슨 말이니? 상대. 누구를 상대하다. 너네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왜 캐릭터 A랑 캐릭터 B가 싸우면 서로 상대한다 이렇게 말을 쓰잖아, 그지? 상대란 말을 언제 쓰냐면요, 어떤 것과 마주보고 비교를 할 때 상대란 말을 했어요. 비교를 할 때. 상대 도수, 도수는 도수인데요, 비교를 한다는 얘기야. 비교를 한다는 얘기야. 근데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비교하는 대상. 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계급이 있을 때 얘를 얘와 비교할 수도 있고 얘를 얘와 비교할 수도 있고 얘를 얘와 비교할 수도 있고 얘를 얘와 비교할 수도 있어. 도수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요, 계급의 개수만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도수가 너무 많아가지고는요, 마음대로 비교를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상대 도수값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준으로 만드는 거지. 야, 이렇게 많은 도수값이 있지만 그거를 서로 그냥 이렇게 막 저렇게 막 섞지 마, 비교하지 말고 하나를 딱 정해서 걔를 기준으로 비교하자 한 거야. 걔가 누가 될까? 합계. 이 도수표 분포표를 본다면은 전체 이 반의 학생 수인 20명을
비교해서 각 계급의 도수값을 판단하자라는 게 바로 상대도수라는 거예요. 알겠죠? 도수는 도수인데 어떤 도수이냐? 그 계급의 도수값을 전체에 대해서 비교해 보자라는 도수라고요. 상대도수. 알겠죠? 정확히 얘기할게. 그 상대도수라는 것은 전체, 아이고 펜이 이렇게 안 나오냐? 상대도수라는 것은 전체 도수에 대한 전체 도수, 그러니까 합계요.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전체를 비교하는 비율이야. 그러면은 얘는 상대도수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전체가 20명인데 이 계급의 도수는 2명이에요. 라고 쓸 거라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에서는요. 전체 인원이 20명인데 그 중에 6명이 이 계급이에요. 얘기하는 게 상대도수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전체 인원이 20명인데 이 계급에 속한 아이는 8명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계급에서는요. 이 전체 계급, 전체 합계 인원은 20명인데 이 계급의 아이는 4명이에요.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단 이제 우리가 여기 하나 더 하자 그 얘기야. 분수로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소수로 표현하자 그 얘기인 거예요. 소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20분의 2는 약분의 10분의 1이니까 0.1이 되나요? 그죠? 0.1. 그쵸? 그 다음에 20분의 6이야. 얘는 약분하니까 뭐가 돼요? 10분의 3이 되니? 10분의 3? 10분의 3이니까 얘는 0.3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20분의 8이니까 약분하면 10분의 4가 되니까 얘는 0.4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거 20분의 4인데 20분의 4도 10분의 2가 되니까 10분의 2는 0.2라고요. 그죠? 이거야. 오늘의 가장 중요한 상대 도수는 그냥 이겁니다. 전체, 그러니까 도수 전체의 합계분의 그 계급의 도수의 비율. 분모로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라고 한다고요. 말로 써놓으니까 긴 거 같지만 20분의 2, 20분의 6, 20분의 8, 20분의 4 하니까 아주 편하게 보이죠, 그죠? 말은 되게 어려웠어. 말은 되게 어려웠는데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죠? 20분의 1을 소수로 표현했을 뿐, 20분의 6을 소수로 표현했을 뿐, 20분의 8을 소수로 표현했을 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요 상대도수라는 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자고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자, 얘는 20명 중에 2명이었고 20명 중에 6명이었고 20명 중에 8명이었고 20명 중에 4명이었어. 그러면 이 계급 전체를 합하면 몇 명이니? 20명이지. 그러면 20명 중에 20명인 거야. 뭐가? 20명 중에 20명인 거야. 뭐가? 상대도수의 총 합이. 당연한 얘기지, 그지? 우리가 애초에 비교한 게 전체 아이들인데 그 전체 아이들을 누구와 비교한 거야? 합계라는 건 또 전체니까. 전체와 전체를 비교하면 당연히 10명 중에 10명이니까 10분의 10, 20분의 20, 30분의 30 해서 무조건 1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지? 자,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앞으로 합계가 20명이 됐건, 40명이 됐건, 50명이 됐건, 90명이 됐건, 900명이 됐건, 9,0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상대 도수의 합은 언제나 보다 1이다. 알겠죠? 상대 도수의 합은 언제나 1이다. 머릿속에 빡! 박아넣자.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요, 비례한다는 거야. 비례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요. 봐봐. 야, 2명이었을 때 6명을 비교해보니까 얘는 서로 몇 배가 차이 나는 거니?
3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3배가 차이 나는 거야. 근데 상대 도수를 보았더니 여기도 0.1 곱하기 0.3이야. 몇 배가 늘었어? 3배가 늘었어. 3배가 늘었어. 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쌤? 하나 볼게. 얘는요. 몇 배가 증가했니? 2에서 8했다는 얘기는 4배가 증가를 했죠. 상대 도수를 보니까 0.1이었던 애가 뭐가 됐다고요? 0.4가 돼서 4배가 됐어. 오, 그렇군요. 뭐가 그렇군요? 도수와 상대 도수를 보았을 때 뭐가 한다? 상대 도수는 계급의 도수에 이거 무슨 관계라 했어 우리가? x가 이만큼 2배 증가했을 때 y 2배 증가하는 거, x가 4배 증가했을 때 y 4배 증가하는 거, 뭐 하는 거니? 정비례 하는 거죠. 정비례. 도수에 대해서 상대 도수는 정비례 할 거라고요. 도수값이 10배 증가, 10배 했으면은 상대 도수 당연히 10배. 도수값이 900배, 말이래. 900배 했다면 당연히 상대 도수도 900배 될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정비례한다라는 거. 정비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요. 그럼 이제 이 상대 도수를 대체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라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니야. 왜 또 선생님, 왜 또 쓸데없는 걸 만들어서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상대 도수라는 말을 만들어냈나요? 그럴 거 아니야, 누군가가. 그치? 분명히 몇 명 그러고 있을 거야, 지금. 상대 도수를 왜 보냐면요. 실은 이거는 뭐와 되게 유사하니? 너희가 보았을 때. 전체분의 일부. 전체분의 일부. 뭐랑 비슷해? 우리 백분율 봐볼까?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이 뭐야? 전체 중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부의 비를 100 곱해서 표현한 게 백분율 아니니, 그죠? 근데 상대도수라는 아이는 전체분의 특정 일부에 대한 비니까 백분율에서 요 뒤에를 지운 거랑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그지? 너네 백분율 왜 사용하는데? 백분율 왜 사용하니? 나는 쌤, 저는 설탕이 30% 들어간 게 좋아요. 얘기한단 말이야. 선생님, 저는 설탕이 10% 들어간 게 좋아요. 얘기한단 말이야. 백분율이 언제 얘기해요? 전체에 대해서 그게 많냐 적냐 양을 비교할 때 우리가 편하단 말이야. 그죠? 전체 양을 말이야. 음료수가 1리터짜리도 있고 500ml짜리도 있을 텐데, 그지? 농도 같은 걸 얘기한다거나 설탕의 양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백분율로 얘기하잖아. 왜? 양이 늘더라도 일정하게 꾸준하게 그 안에 녹아있는 설탕이나 아니면 물의 양이나 소금의 양 같은 것들의 비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입니다. 상대도수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이제는 딱 요 상대도수 숫자를 보면은 0.3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가 1이라 그랬으니까 0.3을 딱 보는 순간 대략 어떤 생각할 수 있어? 이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이 계급에 있는 체중의 아이들은 대략 0.3, 30% 정도겠구나 라고 바로 추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계급에 대해서, 계급이 더 많아지더라도 어떤 계급에 대해서 그 계급의 인원이 과연 전체 대비 얼마나 되는지 비교를 하기 좋다라는 거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1000명이 있더라도 100명이 있더라도 10,000명이 있더라도 숫자만 보여주면은 우리가 머릿속 계산해야 돼. 이게 대충 몇 명이란 얘기야? 대충 몇 명 중에 몇 명이란 얘기야? 계산해야 되는데 상대도수를 딱 보는 순간 저거는 대략 10명 중에 4명 정도 꼴이란 얘기구나. 10명 중에 2명 꼴이란 얘기구나. 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왔어. 그 다음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요 자체가 상대도수와 같은 꼴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상대도수가 딱 나와 있잖아요. 상대도수에다가 100을 곱하잖아. 그럼 뭐가 돼? 백분율이 돼요. 0.1이었는데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뭐가 되니? 0.1에 100 곱하면 10이 되죠. 10. 뭐가 된다는 얘기야? 곧 10%. 뭐가? 이 체중 25kg 이상, 30kg 미만인 아이들은 전체 이 반의 10%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상대도수에 뭐만 곱했다? 100만 곱했다라는 거. 오케이? 쉬워.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한번 봐보고 갈게. 그래서 좀 전에 상대도수라는 아이는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라 그랬어. 이걸 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얘를 만일에 A는 B분의 C라고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 그러면요.
A 곱하기 B는 C니 양면에 B를 곱해서 그지? 등식의 성질. A는 뭐였고요? A는 상대 도수였고요. B는 뭐였고요? 전체 도수였고요. C는 뭐였어요? 계급의 도수였다라는 거죠. 자, 요걸 변형만 한 거야, 이 공식을. 변형만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상대 도수와 전체 도수만 안다면, 합계만 안다면 두 수를 곱해가지고는 그 상대 도수의 계급의 도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0.2 곱하기 20은 4 나오죠. 0.4 곱하기 20은 8 나오죠. 0.3 곱하기 20은 6 나오죠.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야. 왜냐면 애초에 20분의 6은 0.3이었으니까 거꾸로, 그죠?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합계라면 도수가 나온다는 것도. 그쵸? 그쵸? 요거.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 아까 A, B, C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요거에 대해서 양변을 A로 나눠볼까? 양변을 나누면 어떻게 되니? B는 A분의 C가 돼요? B는 뭐였고요? B는 뭐였고요? 전체 도수였어. 전체 도수였어. A는 뭐였고요? 상대 도수였어. 그 다음에 C는 뭐였어요? 계급의 도수였어.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와 같다고요. 알겠지? 요거 헷갈릴 수 있는데 실은 너네 그 있잖아. 활용할 때 거속식 공식 있지? 거속식 공식이랑 똑같다. 그치? 속력은 거리분의 시간분의 거리 한 것처럼 그거 가지고는 돌려서 써먹었던 거 기억나잖아. 그치? 요거만 확실히 하나 익혀놓으면은 요걸 가지고 얘네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공식들도 당연히 머릿속에 쓱 들어오게 될 거야. 일단은 근데 쌤이 이렇게 얘기해 둔 거니까 머릿속에 살짝 넣어놨다가 일단 문제 풀 때 한번 써볼게. 알겠죠? 자, 그래서 상대도수 얘기를 다 끝냈어. 문제 한번 풀면서 한번 봐보자. 자, 아래 보니까 개념 익히기 1번을 보니까요. 오른쪽 표는 현진대학급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표이다.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어요. 일단은 첫 번째, 오른쪽 표에서 상대도수의 빈칸을 모두 채워라. 상대도수를 구하여라 그런 거예요. 상대도수를 구하여라 그런 거야. 구해보자. 상대도수는 뭐였다고요?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였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전체 도수 몇이고요? 25분의 그 계급의 도수는 25분의 2야. 뭐 곱하는 게 좋을까? 4 곱할까? 4 곱하니까 뭐가 돼요? 100분의 8 되니? 100분의 8이니까 0.08 되겠네. 그쵸? 상대도수 0.08. 그 다음에는요. 25분의 똑같아 이거는. 그죠? 전체 바뀌지 않았으니까 합계가 25분의 뭐? 그 도수, 그 계급의 도수 4 넣으면 25분의 4인데 얘도 편하게 4를 곱하자고요. 그러면은 100분의 16? 100분의 16은 소수로 표현해가 0.16 되는 거니,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쌤이 아까 상대도수의 특징 중에서 하나 얘기한 게 있죠. 도수와 상대도수는 뭐 하다고요? 정비례한다고요. 그러면 일일이 25분의 몇 해도 되긴 되는데,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거야. 뭐, 2명이어서 4명 들어와서 2배 늘어났으니까 상대도수도 2배 늘어났네. 그러면 이거 25분의 몇 할 거 없이 그냥 이거 배수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2에서 10은 몇 배 늘어난 거? 5배 늘어난 거. 그러면 이 상대도수에 뭐 곱하면 되는 거? 5 곱하면 되는 거. 그럼 몇 대요? 0.4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요. 2에서 6이 됐네. 3배 늘어났네. 정비례 관계니까 0.08에 3배니까 0.24가 되겠네. 그쵸? 마지막으로 3은요. 요거 좀 어렵나? 어려우면 요거 바로 보지 말고 요거 봐. 6에서 3이 됐네. 2분의 1이 되었네. 그러면 상대도수도 2분의 1이 되겠네 하고 되겠다는 거죠. 그죠? 굳이 하나 체크하자면은 상대도수의 총합은 언제나 1. 합계와 상관없이 상대도수의 합은 언제나 1. 오케이? 자, 표 채웠어 일단. 자, 이랬는데
물어봅니다. 2번 등교 시간이 20분 이상 25분 미만인 학생 20분 이상 25분 미만인 학생의 퍼센테이지 물어봤어. 좀 전에 100분율은 이라는 거는 상대 도수 곱하기 뭐 하면 된다고? 그냥 100 곱하면 된다고요. 자, 20에서 25까지 구간의 상대 도수 몇이었어요? 0.24였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00분율은 그냥 0.24 곱하기 뭐 하면 된다고요? 100 하면 된다고. 24%가 20 이상 25 미만 분 등교 시간이 걸리는 아이들의 100분율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등교 시간이 20분 미만인 아이들, 20분 미만인 아이들은 20보다 작은 아이들인 거죠. 14이. 그죠? 14이. 그럼 뭐 하면 돼? 상대수를 다 합해. 0.4 더하기 0.16 더하기 0.08. 더한 다음에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야? 100분율을 원했으니까 100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몇 나오니? 64%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아까 상대도수 얘기 끝났고, 그러면 이제 상대도수를 가지고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도수표표 가지고도 그래프 그렸었지, 우리. 그지? 어떤 그래프? 히스토그램 그려졌어. 그죠?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어떤 아이였어? 가로축에다가 뭐 하는 거? 가로축에다가 도수의 계급을 쓰고요. 몇 이상 몇 미만, 몇 이상 몇 미만, 몇 이상 몇 미만을 써주고 세로축을 도수로 하여 가지고는 그 도수에 맞게 각각 높이 막대기를 딱딱딱 찍은 다음에 그죠? 그 막대기까지 찍는 게 히스토그램. 그 막대기의 중점을 꼭 찍어서 점을 쭉쭉쭉 연결한 게 뭐? 도수분포 다각형이었죠. 그죠? 기억하고 있을 거야. 수업했던 내용. 복습. 자, 그랬는데 이제는 상대 도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가로축은 여전히 계급, 그 다음에 세로축만 바뀌어요. 도수에서 누구로? 상대 도수로. 오케이? 일단은 상대 도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 상대 도수에 대한 그래프니까 상대 도수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죠? 상대 도수를 먼저 구해야 될 거야.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개념 익히기 3번을 볼 건데요. 자, 다음은 원미르네발 학생들의 지난 2달간의 독서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 도수의 분포표이다. 무릎에 답하여라 그랬어. 자, 2권 이상 4권 미만 본 아이가 한 명이고요. 그 한 명은 25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25분의 1, 즉 0.04이더라 그거야. 뭐가? 상대 도수가. 그죠? 빈칸을 일단 채워야, 빈칸을 일단 채워야겠네. 문제에서도 상대 도수 분포표를 완성하라 그랬으니까 완성을 시켜봅시다. 자, 완성을 시키려고 보니까, 자, 비어있는 칸을 쭉쭉 채우려고 그러는데, 자, 요 칸 먼저 비어있죠? 요 칸 먼저 비어있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25분의 3 계산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얘는 3배 차이 나니까 상대 도수도 3배 차이 날 거다라고 계산해도 되는 거죠. 그죠? 둘 다 오라. 자, 어쨌든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25분의 3이 됐든 0.04의 3배가 됐든 0.12가 되겠네요. 그지? 0.1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상대 도수만 나와 있네. 0.24라 하면 0.12의 2배니까 도수도 2배겠구나 라고 해도 되고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뭐 있니?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의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 합은 계급의 도수 라고 얘기했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왜 A, B, C 뭐 했던 거 있잖아. 쌤 좀 전에. 이해 안 됐어? 돌려봐. 동영상을 돌려봐. 쌤 2번 얘기 안 해도 돼. 돌려봐. 하면 되고. 그래서 그냥 너 추측으로 2배 됐으니까 2배겠네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0.24 곱하기 뭐 하면 된다고. 0.24 곱하기 25 하면은요. 도수값 6하고 나온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는요. 확실히 이게 편하긴 편하지. 정비례로 보는 게. 그죠? 3배 늘었으니까 어떻게 돼? 0.36. 그쵸? 그 다음에 0.16은 4배 늘었으니까 4명 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치? 그 다음에 얘는요, 2명이니까 0.08 할 거야. 뭐 여기는 채워도 그만 안 채워도 그만이긴 한데 상대도수의 합은 언제나 1. 그죠? 요거 기억하게. 자, 상대도수 분포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얘기했어. 그래프를 그릴 때 가로축이 뭐가 된다고요? 계급이 되고요. 세로축이 뭐가 된다고요? 상대 도수가 된다고. 알겠지? 도수분포에 대한 그 히스토그램이랑 도수분포 다각형 그릴 때랑 똑같아. 대신 도수였던 게 상대 도수가 되었을 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숫자를 채워야 될 것인데요. 자, 계급을 보니까 제일 작은 애가 2부터 제일 큰 애가 14까지 있잖아. 그러면 대충 적당히 끝에는 14로 끝나야 되니까 맞춰주자. 여기를 0으로 했을 때 2, 4, 그 다음에 6, 8, 10, 12. 어머나, 쌤이 분명히 더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부족했네? 자, 이렇게 그려서 연결해 줄게. 자,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자, 14까지 딱 끝나게 되겠죠? 여기가 일단 권, 그죠? 그쵸? 그 다음에 상대 도수는 무조건 어떻게 돼? 제일 큰 애 기준으로 봐야겠죠? 제일 큰 애 누구야? 얘지. 얘보다 큰 애가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니까 0.36을 표기할 수 있는 정도로 한도를 잡으면 되겠구나. 0.4 정도 잡으면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를 0.1 잡고 0.1 잡고 여기를 0.2 잡고 0.3으로 잡을게요. 그치? 자, 그 다음 쉬워. 표를 보면서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야.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야. 자, 뭐냐면은 자, 일단 히스토그램 먼저 그려보자. 막대 형태로 된 히스토그램 먼저. 자, 일단 첫 번째 계급은 2 이상 4 미만이었어요. 2 이상 4 미만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상대 도수가 몇이요? 0.04였다고요. 여기가 0.4니까 대충 여기쯤이 0.04 정도가 될 거야. 그럼 요걸 이렇게 어떻게 막대기 형태로 그려주면 얘가 뭐다 일단? 요 계급의 히스토그램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계급은 4에서 6 구간이었는데 상대 도수가 1.2예요. 1.2니까 대략 여기쯤 될 것 같아. 쭉 연결해서 여기 4에서 6이었으니까 요 구간에 대해서 막대기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이 구간에 뭐가 될 거다? 히스토그램이 될 거다. 그죠? 그 다음에 6에서 8. 6에서 8은요. 상대 도수가 0.24야. 0.24. 0.24니까 대략 한 여기쯤 되겠네요. 그쵸? 쌤은 지금 칠판에다 그리니까 대략적으로 있지만 너희 갖고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다 섬세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그리면 돼. 그쵸? 자, 이렇게 쭉 내려주면 되고요. 쭉 내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8에서 10. 8에서 19가는 상대 도수가 0.36이에요. 0.3이 여기쯤이니까 0.36은 아마 여기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꼭 어디 누구 8에서 10 되는 구간 여기 이렇게 막대기로 꾹 채워주는 게 히스토그램 요 계급에 그쵸? 그 다음에는요 10에서 12 10에서 12는 0.16이니까 아마 0.1로 조금 가까운 계급값 정도니까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정도. 그 다음 마지막으로 12에서 14 구간은 0.08입니다. 0.08이니까 대략 여기쯤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12에서 14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기로 그려주면 일단은 상대 도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완성되었다. 그건 거예요. 요 막대기, 요 막대기, 요 막대기, 요 막대기, 그 다음에 요 막대기랑 요 막대기.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뭐 그리라 했어?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겠잖아. 도수분포 다각형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거 그리면 끝난 거지, 그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요 중점을 찍고, 그 다음 뭐야? 또 중점을 찍고, 그 다음에 중점을 찍고, 중점을 찍은 다음 중점을 또 찍고, 중점을 또 찍어서 여기서부터 중점을 쭉 연결해가지고는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마지막으로 여기쯤에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바로 도수분포 다각형이 되는 거였죠. 그죠? 도수분포 다각형에서의 히스토그램과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랑 상대도수 분포표에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것과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거는 똑같아. 뭐만 바뀐 거? 세로축이 상대도수가 되었다라는 거. 그지?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기억해내야 돼. 앞에서 우리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의 각 사각형의 면적의 합은 뭐가 되었니? 면적의 합은. 이 사각형의 면적의 합은. 어떻게 됐었어? 여기 가로는 어떻게 돼? 계급값. 그죠? 계급의 크기 2 곱하기 요 인원. 계급의 크기 곱하기 요 인원. 계급의 크기 곱하기 요 인원. 계급의 크기 곱하기 요 인원이어가지고는 인원에서 각 계급의 인원을 다 합치니까 결국은 25명이요 해가지고는 25 곱하기 2 해가지고는 5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 면적이. 그치? 근데 우린 지금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이 아니라 상대도수란 말이야. 상대도수. 상대도수니까 똑같을 거야. 일단은 가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계급의 크기 2야. 그래서 곱하기 하려는데 이 크기가 0.04네. 그 다음에 2 곱하기 0.12네. 2 곱하기 0.24네. 2 곱하기 0.36이네. 써볼게요 한번. 그래서 2 곱하기 뭐가 될 거냐면 0.04 플러스 0.12 플러스 0.24 플러스 0.36 플러스 0.16 플러스 0.08이 될 거란 얘기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일일이 다 묶어놓은 거야. 지금 2 곱하기 0.04, 2 곱하기 0.12, 2 곱하기 0.24, 2 곱하기 0.36, 2 곱하기 0.16, 2 곱하기 0.68인데 어차피 2로 묶이니까 2로 묶은 다음에 쫙 묶어준 거야. 응, 그치? 그치? 앞에 도수분포 다각형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야, 지금. 근데 상대도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상대도수로 바뀐 거지, 그치? 근데, 자, 이걸 보니까 이게 뭐야? 상대도수의 총 합이라고요. 제일 중요한 말이지. 상대도수의 총합은 언제나 뭐라고? 1이라고요. 그럼 얘는 그럼 뭐가 되나? 2 곱하기 1이 되더라, 그 얘기야. 알겠죠? 자, 중요한 얘기야.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히스토그램의 면적은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총합, 도수의 총합이었어.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는 상대도수 분포표와 상대도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계급의 크기 곱하기는 똑같은데 세로가 바뀌었네. 누구로? 상대도수로. 근데 우리가 일전에는 앞에서는 앞단원에서는 도수의 합계를 곱했다라면은 이번에 상대도수의 합계를 곱해야 되는데 상대도수의 합계는 언제나 1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히스토그램 어떻게 생기든 간에 무조건 뭐가 된다? 계급의 크기 곱하기 1. 그래서 그냥 계급의 크기가 되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응?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은 내용이긴 해. 요 도수분포 다각형을 연결한 것에 대한 면적이 생각나지, 그치? 요 삼각형이랑 뭐예요? 면적이 같죠? 그죠? 같아. 같은데 얘는 요 도수분포 다각형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밖에 있고 얘는 선 안에 있고. 그러니까 얘를 1이라고 하면은 얘도 1. 그 다음에 얘를 2라고 하면 얘도 2. 그 다음에 얘를 3이라고 하면 얘도 3. 그 다음에 얘를 4라고 하면 얘도 4. 되는 건데 생각을 잘 해보자고 했던 거야.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자. 어차피 히스토그램 박스를 전부 다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1. 계급의 크게 된다고 그냥. 그지? 근데 요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한 면적을 알아보고 싶어서 면적을 구하려고 비교해 보니까 요 히스토그램의 사각형 요 바깥 부분이 떨어져 나갔네. 그치?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 나간 만큼 요 안에 어떻게 돼? 얘가 와서 붙게 돼 있지. 다음 것도 봐볼게. 도수분포 다각형이 쭉 지나가면서 히스토그램이 박스를 딱 찢어 먹었어. 그래서 이 면적이 포함이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가만 보니까 이 면적이랑 똑같은 면적이 이 안에 붙어서 원래는 히스토그램에서 박스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면적이 똑같은 면적이 와서 붙더라, 그 얘기인 거야. 알겠죠? 3번도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 지나가면서 히스토그램 박스를 딱 잘라 먹었어. 그래서 히스토그램 박스와 면적과 비교했을 때 이 부분 면적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이 부분은 원래 박스 안에 들어있던 면적이 아니었는데 걔가 포함이 됐고 그 포함된 면적이 얘랑 똑같더라, 그 얘기야.
짝이 있고 짝이 있고 짝이 있고 짝이 있고 짝이 있고 짝이 있고 짝이 있어서 결국은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서 더하고 빼서 뭐가 되더라? 그냥 세임이 되더라. 뭐야? 그냥 히스토그램의 면적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면적과 같더라. 이건 우리가 앞에 떠나서 했던 거야. 근데 상대 도수에 와서도 그거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치? 요거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개념 익히기 3번은 다 푼 거죠, 그러면은? 그치? 다 푼 거. 한번 직접 한번 그려봐야지, 책에다가.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수업 내용인 상대 도수와 그래프에 대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념 설명을 했는데, 쌤이 이제 걱정되는 건 그거야. 이 수업 자체가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쌤이 너희들 얼굴 표정 하는 거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는 쌤이 너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나 긴가민가 하긴 해. 근데 물론 이제 평소에 우리가 그간 수업해 2달 넘게 3달 가까이 수업해왔던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추측건데 이 정도 설명해도 충분히 알아듣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쌤이 그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혹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 수업을 봤는데 이 내용이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문제 푼 거 제가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지 쌤 실은 그거는 전에 배웠던 거긴 한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는 거는 담임쌤이나 쌤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알려주면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이어서 또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완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오늘의 숙제는요 그래서 15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상대도수와 그래프 단어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서 숙제한 다음에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든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담임쌤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기. 알겠죠? 다음 수업 시간까지 건강하게 숙제 잘하고 다음 시간에 보자. 수고했습니다.